일단 그 애국에서 군사작전, 뭐 최초의 군사작전이죠. 예.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이제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고, 국민들도 상당히 답답했던 마음이 좀 내려앉았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가 원수, 그 애국에 있는 뭐 특히 뭐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질 국가 원수 지도자인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작전에 직접 그 관여를 했다라는 소식은 현재까지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야당 예. 입장에서도 이제 박수를 보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그 연평 피격 사건이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뭐 이명박 군은 느리고 좀 연약하다라는 외신의 평가까지 받았는데, 뭐 그러한 것을 좀 만회할 수도 있고요. 또 여야 간의 어떤 접촉점이 없는데 이런 아덴만 여명 승리 사건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또 이렇게 여야 간에 또 어떤 반전의 계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효과도 좀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야당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그야말로 여야가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특히 남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정치적 고려는 일단 없을 것 같고요. 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군 어떤 그 여러 가지 작전 수행 능력이라든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신감과 안정감을 갖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요일 날 참 모든 국민들이 참 반가워했죠. 상당히 우리 선원들이 억류되어 있는 상황을 걱정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든 뉴스, 지금 오늘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소 좀 지나치다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여당 내에서도 오히려 역풍으로 와서 지나치게 그 언론 매체를 활용한 게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자가 뭐 진단이라 할까, 자기 반성이라 할까, 여권 내에서 일단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야권에서 상당히 이야기하기 힘들죠. 일단 한나라당 대변인이 이런 거 설명을 했죠. 구제역이 창고라고, 또 국회의원들이 애국에 많이 나가 있어서 100명 정도밖에 출석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이거 의총을 넘기겠다, 개헌 의총을,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 한나라당 내에서도 개헌 문제가 국민적인 그 관심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또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시간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그 꺼져가는 촛불이라 할까요? 어떤 특임 장관 이재호 장관의 어떤 모노드라마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높겠다라는 그 진단이 나오는 게요. 개헌이라는 것이 그 발의권자인 대통령, 국회의원 못지않게 국민들의 어떤 최종 결재랄까,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민, 국회의원, 그 대통령 3주체가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호 장관이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모노드라마라고 얘기했고, 나아가서는 어떤 그 개헌 논의를 갖다가 전국 전환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용도도 폐기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한나라당이 다수당을 점한다 할지라도 개헌 논의에 큰 동력을 주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정동기 그 감사원장 후보가 한나라당 한상수 대표 일방적인 그 청와대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이에 대한 압력을 가함으로 해서 대단히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언론에 이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나라당의 다수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어떤 친이 계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또 일각에서는 그러한 현상을 여당 내에서 나타난 권력 누수 중에 한 현상이 아닌가라는 것을 조기에 좀 차단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만찬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당정청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그 한결같은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청문회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면서 앞으로 전국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자, 내부 결성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예견됐던 건데요. 국민참여당이 창당을 할 때 상당히 명분도 없었고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재정 현 대표가 그 창당 임무를 충분히 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국민참여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그 지지도가 10%대를 넘지 않기 때문에 그 당 정치 현상이 너무 오래 간다. 그래서 국민참여당의 어떤 대주주격이랄까요. 유시민 지금 현재 원장이죠. 그 유시민 원장의 어떤 정책 행보마저도 그 담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3월 12일 날 경남 김해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마도 유시민 대표로 이제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민참여당의 입장에서는 당장에 김해에서 재보궐선거를 임하겠다는 것 하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원내 교섭단체를 내년 총선에 확보해야지만이 당의 독자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그리고 일단 그 야권 진영의 어떤 대선 후보의 단일화 구도에 있어서
구신점을 찾기 위해서 일단 조기 부상을 시킨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대표가 국민참여당 대표가 된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권에 끼칠 영향력이 굉장히 많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역대 참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만 상당히 오랫동안 한나라당 여당이 하나고 야당이 많이 있는 이런 구조. 이 대통령계에서는 상당히 좀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만 이게 오래갑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때도 단일 야당으로 야권이 진영을 정비하기는 힘들고요. 여전히 이제 야권 연대가 또 지속될 것 같습니다. 소위 연합정치 선거연합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 과정에서 유시민 원장 같은 경우는 야권 진영에서 특히 친노 진영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지지층의 가담 없이는 야권의 어떤 강력한 대권 주자를 만들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각 당은 다르다 할지라도 야권 내에 어떤 단일 경선 게임 같은 그런 게임이 손학규 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정동영 최고위원을 비롯한 모든 야권 후보들이 같은 어떤 차원에서 경쟁을 가하기 때문에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들어섬으로 해서 야권 진영의 정치적 소용돌이는 굉장히 격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이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할 마지막 날입니다. 일단 한나라당도 단독 처리를 강행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한이 지나고 그러면 법 절차에 따라 청와대에서도 내일 다시 국회에 청문회 채택 보고서를 좀 재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20일 날 지난다면은 추측컨대 27일 정도 정병국 문화체육부 장관하고 함께 최준경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할 방침으로 돼 있고요. 그것이 청와대에서는 바로 적법 절차다 하기 때문에 다른 큰 변동 사항은 일단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야권이 가장 중요한 감사원장 후보를 낙마시켰기 때문에 승리했을 수 있다. 또 여권에서도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안상수 원내대표의 청와대와 소통 없는 그러한 어떤 제스처로 인해서 여권 내에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이런 정책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인사청문회 제도라든가 어떤 국회 내에서 운영 그런 행태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좀 이번에 하나의 과제로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지경부 장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김영한 의원이라고 이제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건 그동안의 장관 청문회에 비해서 형평의 원칙이 안 맞다. 이재훈 전 후보라고 할까요? 6평짜리 쪽방 그 자체 가지고 낙마가 됐는데 그 이상의 의혹이 드러났는데 지경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야권에서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는 만약에 이제 장관으로 다시 임명이 된다면은 청문회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달리기 때문에 장관의 앞으로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정책 행보 어떤 장관의 임하는 자세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우려 사항은 없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국제과학벨트 건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오래 이야기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낌새가 좀 보이는데 일단 한나라당에서는 공약대로 충청권에 가야 된다. 이에 반해서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 지역이 입지 조건이 좋지 않느냐라는 것이 한나라당에서도 이야기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일단 당론은 충청권에 옮겨간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은 호남 지역에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좀 얼마 전에 김문수 경기지사는 세종시 원안이 그대로 고수됨으로 인해서 과천이 어떤 슬럼화 현상이 생긴다. 그럼 그곳에 과학벨트를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일단 지역적 정서가 국제과학벨트에 일단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위 선거판에서 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이제 충청도입니다. 충청 민심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